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휴가를 간 김혜민 PD 대신 지난주부터 이번 주 수요일까지 진행을 맡고 있는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인철 수장입니다. 우리나라의 부자는 얼마나 될까요? 점점 높아지고 있는 부자의 기준은 또 뭘까요? 오늘 이 KB경영연구소가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사람을 부자로 분류했는데요.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에 무려 27만 8천여 명이나 됐습니다. 1년 만에 3만 명, 15.2%가 증가한 건데요. 지난해 경제 성장률보다 5배나 빠른 속도로 부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자들은 연소득 평균 2억 3천만 원이나 불렸습니다. 돈을 번다고 이들은 연소득의 3분의 1 이상을 근로소득이 아니라 부동산이나 이자, 배당 등 자산을 통해 불을 불렸습니다. 부자라는 이유로 아무런 이유 없이 시기하거나 질투의 대상이 될 이유는 없겠죠. 다만 개천에서도 용이 날 수 있는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인지, 또 흡수저인 나도 노력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는 나라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생생경제는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장바구니 물가 점검하고요. 또 생생경제 1부 생생인터뷰에서는 여름철 건강관리 차원에서 어떤 음식을 섭취하면 좋을지 알아보고요. 2부에서는 폭염과 관련된 이 소송 문제를 점검해 보는 순서 마련했습니다. 2018년 8월 6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출발합니다. 경제를 말하는데 전문 지식은 없어도 된다. 쉽고 재미있는 경제 교과서 YTN 라디오 생생경제. 가장 맛있고 싼 제철 식품이 무엇인지 한 주 동안의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의 생생한 물가 정보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장바구니 생생물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윤정 대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8월 첫째 주입니다. 거리는 한산한데 오늘은 그나마 전국적으로 오후에 흐리거나 비 소식이 좀 있어요. 조금이나 무더위를 좀 시원하게 식혀줬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첫 소식으로 다름 아닌 수산물이네요. 네, 매달 첫째 주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죠. 이제 이번 달 어식백세는 민어와 붕장어가 선정이 되었는데요. 둘 다 보양식이네요. 네, 그렇죠. 이 민어는 최대 크기가 1m 이상인 대형 어종이고요. 네. 조선시대 때는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을 정도로 이제 굉장히 맛있고 좀 귀한 음식이었다고 해요. 어린아이들 발육에도 굉장히 좋고요. 또 기력 회복이 필요한 노인과 환자에게도 최고의 음식이라고 합니다. 비싸지 않아요? 민어와 붕장어 요즘 근데 서민 음식이라고 많이들 하셔가지고 네. 가격 괜찮은 것 같아요. 말씀하실 때 이제 조선시대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을 정도라고 하니까 가격이 네. 괜히 비싼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네. 또 이제 이렇게 무더운 날에 원기 회복이 필요하다면 저는 붕장어를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또 생선 중에서도 특히 비타민 A가 가장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이 시력 향상과 야맹증에도 효과가 있고요. 예. 그리고 쫄깃쫄깃하게 씹히는 맛이 일품이어서 맛과 영양 모두 즐기실 수 있는 생선이에요. 이 민물 생선이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번 달 어식백세로 선정된 민어와 붕장어를 좀 저렴한 가격으로 즐기시려면요. 네. 인터넷 수산시장 아니면 온라인 수협 쇼핑에 들어가시면 8월 한 달 동안은 최대 20%까지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 정말 체력이 고갈돼서 원기회복이 필요하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인터넷 수산시장에서 이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이제 신청을 하면 20%까지 할인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사실은 이 폭염 때문에 농산물, 채소류 다 올랐다 계속 그런 소식만 전해드렸거든요. 혹시 어떤 품목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것도 있나요? 네, 제가 이제 이어서 좀 기분 좋은 소식 전해드리자면, 이제 네. 이번 주는 고구마랑 피망이 조금 저렴해졌는데요. 네.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입 물량이 좀 많아지고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시기가 이 저장 고구마가 좀 마무리되고 햇고구마로 교체가 되는 시기여서요. 예. 이 두 종류 물량이 동시에 나오다 보니까 가격이 내림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좀 미미하게 가격이 내렸었는데 이번 주는 키로당 6,700원대에서 더 내려갈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피망 가격도 좀 저렴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강원도 고성하고 이제 평창에서 꾸준하게 이제 수확이 되면서 물량이 들어오고 있는데 또 폭염으로 인해서 이제 요즘 많은 분들이 요리를 잘 안 해드시다 보니까 이 피망처럼 좀 부재료로 사용되는 게 이제 소비가 함께 줄어들고 있어서요. 이번 주는 100g당 750원 하는 피망 가격 더 내려가길 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이 너무 많이 내리면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이 걱정이고 너무 많이 오르면 이제 이 장바구니를 걱정해야 되는 가정 주부님들이 더 시름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네. 8월 첫째 주에는 고구마 피망 가격이 내려간다라고 하시니까 이 기회에 사실 이 쌉싸름한 이제 피망 그리고 이제 달짝지근한 고구마 많이들 애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계속 이때는 이 폭염 때문에 오른 품목이 더 많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몇 가지 짚어드리면 닭고기 가격이 지금 꾸준히 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지난 방송에서 제가 폭염으로 인해서 가축 폐사율이 좀 높다고 말씀드렸어요. 특히 이 닭 폐사율이 지금 현재까지 295만 마리로 좀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제가 한 1, 2주 전인가요? 네. 1, 2주 전에 한 133만 마리 정도 수준이었는데 벌써 2배가 넘게 폐사했네요. 네, 그렇게 지금 폐사율이 지금 점점 높아지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는 닭고기 같은 경우에는 키로당 5,000원대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 또 닭 관련돼서 이슈 하나 좀 말씀드리자면, 전년도에 이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홍콩 수출이 잠깐 중단됐었는데요. 네. 이번 7월 27일 좀 8개월 만이죠. 다시 수출이 재개가 되면서 내수 시장은 물론 지금 수출 시장에도 활기를 불어넣고 있어서 참 다행인 소식 좀 전해드리고요. 네. 네, 그리고 가격 오르는 품목 하나 더 말씀드리면 풋고추가 있는데요. 8월 들어서 이 기존 주산지인 경남 밀양하고 진주 지역에서 반입량이 좀 줄어들고 있는데 강원도 춘천 등에서는 이제 막 수확을 하는 시기여가지고요. 딱 요맘때가 지금 반입량이 좀 줄어들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주만 해도 100g당 1,100원대였는데 이제 이번 주는 11% 넘게 올라서 1,200원대에 구입하실 수 있겠습니다. 닭의 폐사율이 높아서 가격이 뛰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그나마 이제 이 가격은 안정돼 있고 그리고 이제 이 홍콩까지 수출한다고 하니까 참 다행입니다. 자, 고추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고추는 사실 어떻게 잘 말리느냐 그리고 조리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이제 맛을 낼 수 있는데 마트에 가 보니까 고추가 상당히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네, 헷갈리기도 맞아요. 하는데 종류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흔히 그냥 고추라고 하면 이제 청양고추, 오이고추 이제 요 정도 다들 이제 알고 계시는데, 네. 근데 요즘은 고추 품종도 참 다양해지는 시대인데요. 가장 기본적인 품종이 이 녹광이라는 거고 그 이외에도 청양, 오이, 롱그린 등이 있어요. 네. 아시다시피 청양고추는 다른 고추들보다 좀 캡사이신이 많이 들어있어서 상당히 매운데요. 네. 그 매운맛을 빼고 아삭한 식감을 살린 오이고추도 좀 많이들 찾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롱그린 품종이 비타민C를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비타고추라고도 좀 불리는데 이건 좀 특이하게 단맛이 가미되어 있어요. 그리고 혈당을 낮춰줘서 당뇨에 좋다는 당조고추는요. 혈당 조절고추라고도 좀 불리는데 없어서 못 판다고 소문날 정도로 지금 인기가 굉장히 많은 수출 품목이에요. 이게 최근에 좀 일본 방송에도 좀 소개가 되면서 국내외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고추는 청양고추, 오이고추 정도인데 혈당까지 조절해주는 기능성 고추까지 있군요. 네. 그럼 전반적으로 이 종류가 많은데 이 풋고추들 가격 동향은 좀 어떻습니까? 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이 전문적으로 분석한 그 가격과 동향을 좀 알려드릴게요. 네. 일반 풋고추와 청양고추 모두 이 재배 면적이 좀 늘어나면서 출하량은 전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이맘때 풋고추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강원도에서 작년 풋고추 가격이 조금 높아서 이제 올해 농민분들이 재배 면적을 좀 늘렸거든요. 예. 그래서 풋고추와 청양고추의 지난 7월 가격 보시면 전년 대비 하락세를 보였고요. 또 다음 달까지 이 청량계에서 일반 풋고추로 품종을 전환하려는 농가들의 의향이 좀 증가를 하면서 8월에서 9월에는 재배 면적이 전년보다 약 4%에서 5% 정도 감소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제 김장철이라는 어떤 문화적인 어떤 풍습을 갖고 있어서 주로 이제 겨울철에 소비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자, 그렇다면 이 마지막으로 제철 먹거리 고추 중에서 고르셨네요? 네.
이번 주 제철 먹거리가 또 마침 꽈리고추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거의 고추로 이제 특집인데 꽈리고추에 또 볶음으로 해 드시면 맛있잖아요. 여기 멸치를 넣으면 금상첨화죠. 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고르실 때 일반적으로는 이제 표피가 쭈글쭈글한 굴곡이 있으면서도 꼭지가 단단한 것을 좀 골라주시면 좋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겉으로 봤을 때 매운지 안 매운지 구별하시려면요, 껍질을 좀 잘 봐주시면 돼요. 예. 이게 껍질이 부드러우면 매운맛이 적고 또 단단하면 매운맛이 강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꽈리고추가 또 피부 세포의 노화를 늦추고 지방 분해를 해주는 효능도 있어가지고요. 볶음이나 조림 또 찜으로 맛있게 요리하셔가지고 이제 제철 맞은 꽈리고추 제대로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군침이 도네요. 오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이윤정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앞서 이 장바구니 코너를 통해 이제 여름철 장바구니 물가 정보 접하셨죠. 이 물가 오르는 건 만성화돼서 이젠 화도 안 난다라는 분들 많으신데요. 오늘 이 특별한 분을 모시고 여름철 이제 건강 관리를 위해서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은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 자리에 내과 전문의 김준현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김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 이 생생경제 코너에 내과 전문의 선생님이 나오신 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건강과 이제 경제 관계, 흔히들 안 아픈 게 가장 경제적이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예, 물론이죠. 네, 동의합니다. 지금 전국이 이제 가마솥 더웁니다. 이 의사 선생님들 여름철 건강 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하시는 청취자들을 위해서 팁 좀 먼저 소개받고 갈까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수분 보충인데요. 땀 배출이 많은 계절인 만큼 가장 기본이 되는 물 마시기가 중요합니다. 모르는 사이 땀으로 몸속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게 되면 두통이나 어지럼증 등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에어컨을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냉방병이 많이 언급되는 추세인데요. 더운 공간에서 갑자기 시원한 곳으로 들어갈 때는 가디건을 준비해서 체온이 갑자기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설정 온도는 24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날씨 찜통 더위고요. 무더위다라는 표현 그러다 보니까 몸도 지치고 기운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사실 앞서 이제 수분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수분은 어느 정도 충전해야 좋은 건지 개인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이제 음식으로 좀 원기를 좀 보충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연이은 무더위 때문에 입맛도 떨어지고 식사도 잘 못하고 쉽게 지친다고 또 기력이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최근에 약보다는 신선하고 영양가 높은 먹거리에서 건강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서 좋은 식품을 추천해달라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럴 때마다 의사 선생님으로서 이제 어떤 음식을 추천할지도 고민되실 것 같은데. 네. 저는 주로 풋고추를 추천하는데요. 특히 7, 8월은 풋고추가 제철이어서 품질도 좋고 비교적 가격 부담이 적어서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풋고추는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이맘때가 제철이었다는 건 몰랐네요. 자, 그러면 이 풋고추가 과연 우리 몸에는 어떻게 이로운지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풋고추를 먹으면 특유의 맵싸한 맛이 나는데요. 이것은 우리 몸에 좋다고 잘 알려진 캡사이신이라는 성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분이 풍부한 풋고추를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입안의 침샘을 자극시켜 침분비를 촉진시킵니다. 또한 혈관 확장을 유도해서 혈압을 높으신 분들에서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과 혈액 내 중성지방 감소에도 기여해서 성인병이나 대사증후군 호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캡사이신이라는 건 옛날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제 배웠던 기억은 납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몸에 좋은 이로운 역할을 한다라는 건 잘 몰랐던 사실인데요. 이게 또 비만과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게 알려지면서 요즘 사람들이 좀 많이 찾고 있어요. 특히나 이 체중 관리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체지방 감소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성인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필요한데
풋고추가 우리 몸의 지방량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캡사이신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에 있는 백색과 갈색 그리고 베이지색 지방에 영향을 미쳐서 체지방량을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방에 색소가 있다. 뭐 저는 그냥 지금까지 보면 늘 화면에 봤던 투명하거나 아니면 하얀색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이거 베이지색, 갈색 색상이 있네요. 네. 우리 몸에는 3가지 색의 지방이 있습니다. 백색 지방, 갈색 지방, 그리고 베이지색 지방인데요. 백색 지방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방 조직이고 에너지를 축적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갈색 지방이나 베이지색 지방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지방 조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풋고추를 섭취하게 되면 캡사이신이 체내에 공급되고 이 세 종류의 지방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데 베이지색과 갈색 지방에서는 열을 발생시켜 열량을 소모시키고 백색 지방에서는 지방량을 감소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럼 이 지방이 지금 몸에 좋은 것들이네요, 대부분. 네, 지금 그렇죠. 하면 살하고 이제 지방하고 상관관계 때문에 다들 이제 이 고정관념상 지방하면 나쁘다, 빼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소 의외네요. 자, 그리고 이 캡사이신이 이렇게 이제 지방을 연소한다라고 하면 여성분들 가장 관심 있는 다이어트에 좋은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나는데요. 근데 많이 섭취하면 또 부작용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네. 물론 과도한 섭취는 어떤 음식든지 좋지는 않습니다. 특히 너무 매운 음식을 한 번에 다량으로 섭취하게 되면 복통이나 구역감, 식은땀과 같은 증상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풋고추가 위궤양을 일으킨다고 오해하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 풋고추는 위궤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캡사이신이 위산 분비를 억제하면서 위점막을 보호하고 위의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위궤양을 억제합니다. 위궤양이 이미 있는 사람에서도 치유를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참고로 권고되지 않는 풋고추의 과다 섭취량은 성인 남성 70kg 기준으로 하루에 20개 이상입니다. 고추를 아무리 좋아해도 하루에 20개 이상은 좀 무리죠. 자,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캡사이신의 효능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이제 알려주셨는데 그 외에도 몸에 좋은 물질이 꽤 많다고요. 베타카로틴이 있는데요. 베타카로틴은 비타민 A의 전구체입니다. 베타카로틴 자체로도 작용하지만 우리 몸에서 필요시 비타민 A로 전환되어 열을 좋은 효과를 보여줍니다. 피부에서는 피부 콜라겐의 손상을 막고 생성을 촉진하며 피부를 탄력 있고 건강하게 유지시켜주고 피부 주름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드름 억제와 야간 시력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특별히 이제 풋고추에 민감한 분이 아니라면 적절하게 섭취할 때 큰 무리 없이 건강에도 매우 좋은 음식이다라는 말씀이신데 뭐 캡사이신, 비타민 A 뭐 이외에도 어떤 영양분이 또 이제 눈여겨볼 만한 건가요? 네, 풋고추에는 비타민 C도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C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A와 함께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보여서 세포 노화도 억제하고 암 발생을 낮추고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눈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 C는 철분 흡수를 촉진시켜 빈혈에도 도움이 주는데 특히 여성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몸의 면역력을 증강시켜 여러 감염성 질환으로부터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어르신들과 같은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에게 좋습니다. 참고로 비타민 C는 몸에 오래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하루 필요량을 지속적으로 섭취해야 되는데 풋고추 하루 5개 정도로 하루 필요량을 쉽게 채울 수가 있습니다. 뭐 이 성인 남녀라면 이제 하루에 5개 정도다라고 하면 뭐 그다지 크게 많은 양은 아닌데 이 적은 양으로도 효과를 좀 볼 수 있네요. 네. 풋고추는 여름철에 부족한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해서 더위를 이기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채소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이제 좋은 효능은 알아봤으니까 이걸 어떤 방식으로 요리해 먹을 건가 이게 더 궁금한데. 네. 일반적으로 하루에 5개씩 섭취한다면 비타민C의 하루 필요량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또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A는 지용성 비타민이라서 열에 약하고 기름에 잘 녹아서 기름과 함께 요리해 드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자, 기름과 열로 섭취하면 더 잘 흡수되는 이제 지용성 비타민, 이 풋고추를 간단하게 볶아서 이제 한 입에 먹을 수도 있고요. 또 하루 5개 정도라면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C의 필요량을 충족시켜 주니까 뭐 굉장히 좋은 식품이면 분명한데 그런데 이제 여름철에 이처럼 이제 풋고추 이외에도 이제 다른 다양한 음식도 있을 거고요. 뭐 의사 선생님으로서 여름철 건강 관리를 위해서 이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요?
네. 먼저 어르신 여러분들은 낮 시간에 외출을 자제하시고요. 어린이들도 자외선 노출에 안전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분 보충이 정말 중요한데요. 물 마시는 습관을 생활화하고 수분이 많은 과일이나 채소 등을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더위와 자외선, 햇빛 조심하고 수분 충전하고 여기다 이제 5개 정도 풋고추를 이제 드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여름철을 이제 지낼 수 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이 여름철 지나는 해법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건강한 채소 풋고추를 잘 챙길 수 있는 방법과 함께 여름철 건강 팁까지 전해주셨습니다. 내과 전문의 김준현 선생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휴가철을 맞아 YTN 라디오 생생경제 청취자분들께만 특별히 드리는 선물입니다. 이 더운 여름 날도 더운데 책이나 읽으며 휴가 보내겠다 하시는 분들,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무료 이용권, 한국경제신문에서 다양한 경제서적을 드립니다. 혼자 배낭 메고 해외여행이나 떠나볼까 하시는 분들, 100% 영미권 1:1 프리미엄 화상영어 클래스에서 1개월 이용권 드립니다. 뜨거운 태양으로 망가진 피부 관리하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는 자연으로 빚은 톡 쏘는 아름다움 주식회사 테미스의 테미스 센텔라 탄산팩 세트를 드립니다. 이 선물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요. 지금 샵 0945 우물정 0945로 정답 보내시면 특가로 아니 무료로 다 드립니다.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이 푸짐한 선물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내는 퀴즈를 잘 들으시고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짧은 것은 50원, 긴 것은 100원의 문자 이용료가 듭니다. 오늘의 생생 퀴즈. 오늘 서울에도 소나기가 잠깐 내렸죠. 그나마 강렬한 햇살 구름 속으로 잠시나마 사라지게 했는데요. 요즘같이 매일 최고 기온을 경신하는 폭염 아래 있다 보면 그래 실내에서 에어컨 바람 나오는 데서 일하는 게 참 감사한 일이구나 라는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 최근 연일 이어지는 폭설 때문에 폭염 때문에 이 밖에서 근무하는 여러 직종의 근로자들이 이 권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장기간 직사광선을 쐬며 일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는 폭염은 그야말로 살인적인데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는 등 안전, 보건상의 조치를 취한 뒤에 작업을 재개할 수 있는 권리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건 무엇일까요? 1번 작업 중지권, 2번 단체 교섭권.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저는 2부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돈 셀 틈 없는 분야별 맞춤 정보. 알아야 지킨다. 생활 경제 백서. 네, 돈 셀 틈 없는 생활경제백서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이 법률 시간으로 찾아뵙는데요. 경제와 관련된 이 화제 재판들 두루 모아봤습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최진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이 폭염 이야기 하기 전에 지금 정부가 이제 전기세, 누진세 인하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내놓을까 하고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진세를 아예 없애달라라는 청원도 있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그 방법은 좀 요연해 보이고, 그러니까 이걸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애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걸 보다 보면 이 몇 년 전인가요? 다시 이제 이 제기됐던 누진세 소송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소송의 쟁점이라고 하면 지금 주택용에만 적용되는 누진제가 좀 부당하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한전에서 공급하는 것은 산업용 또 그리고 상업용, 주택용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70년대부터 지금까지 주택용 같은 경우에는 좀
한마디로 우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산업에 좀 많이 힘을 쏟아줘가지고 산업 발전하도록 하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져서 그 법이 어떻게 보면 그와 같은 규정이 수십 년간 이루어져 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는 게 2014년에 이제 전국적으로 뭐 13차례에 걸쳐서 한 10,000명 가까이 소송을 진행을 해왔었는데요. 네네. 부산이나 광주나 여러 어떤 1심 법원에서 다 패소를 했는데 지난 7월 인천 지방법원에서 이게 그 국민 1인당 전기 요금이 그렇게 많지 않고 전체 사용량 중에 이 산업용 비중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 일반 주택용에 대해서만 희생을 강요하는 누진제는 부당하다라고 해서 869명에 대해서 최대 450만 원 정도를 환급해줘라라는 그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다만 다른 법원에서는 전부 그와 같은 전기 공급 규정 자체가 지나치게 불리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한마디로 한전에 손을 들어줬었는데 이와 같은 그 1심에서의 어떤 엇갈리는 판결이 현재 대법원에 한 4건 정도 기다리고 있고 다른 사건도 고등법원에 있어서 최종적인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해서 좀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014년에 이 누진제가 부당하다라고 소송을 냈던 분이 10,000여 명이고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1심 대부분이 다 이제 패소를 했는데 소비자들이 그런데 869명만 이제 이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소송을 승소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대법원 판결은 남겨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는 집단 소송제가 굉장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증권에 한해서만 적용이 되다 보니까 소송을 낸 당사자들은 사실 소송에 이기면 물론 받을 수 있겠지만 참가하지 않은 수많은 소비자들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 당사자 소송이라든가 소비자 소송이 한국에는 이 소송을 했는 사람에만 영향이 미치다 보니까 결국 그 소송을 하지 아니한 분한테 대해서는 직접적인 어떤 돈을 돌려달라 하는 것은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공익 소송 결과 나름대로 그 효과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그 변호사가 곽상은 변호사라고 해서 제 연수원 친구기도 하고 동기기도 한데요. 이 친구의 그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이와 같은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2015년부터 올 7월까지 한전이 이 누진제를 6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하면서 한 2조 3천억 정도 요금 인하의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한마디로 이 소송 자체로 인해서는 대부분 졌고 인천에서만 1심에 이겼지만 이와 같은 소송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가와 한전이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이 전기 공급 약관을 바꿈으로 해서 결국 국민은 한 2조 3천억 원의 지출을 줄였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한다고 하면은 이 하나의 소송이 어떤 이 결국 그 소송에 참석했는 사람은 돈을 추가적으로 받긴 하지만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경제로 봤을 때는 소비자들이 한 2조 원이 넘는 혜택을 받다는 점에서 굉장히 박수를 쳐줄 만한 그런 역할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후배 변호사님이 꼭 승소를 해서 소비자들의 권익 향상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 가능성을 어떻게 보세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대기업을 상대로 소비자들이 승소한 케이스를 전 거의 못 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정권도 교체되고 기본적으로 또 이제 소비자에 대해서 좀 더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사법적 경향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대법원 판결에서 뭐 현재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그 이번 그 1심 법원에서의 재판부 같은 경우에도 결국 한마디로 약관이 문제인데 약관 같은 경우에는 지나치게 한쪽이 불리하도록 그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약관이 무효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약관의 법리가 있는데 실제로 현재 소송 같은 경우에도 약관이 지나치게 주택용의 그 가중을 둔 것은 현저히 부당해서 무효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법원은 부당하지만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일부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인천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도 1심에서 그 한 860명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 약관 자체가 무효가 돼버리면은 전기요금을 부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대법원에서도 약관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에서도 엊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 폭염을 재난으로 봐서
특히 그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해서 금액을 그 경감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라라고 했고 또 관련되는 그 환경부처에서도 폭염을 자연재해로 봐라라는 그런 입법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조만간 그 입법적 개선이 나와서 소송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우리 그 일반 주택용 이용자가 요금을 경감받는 방안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방송이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보이는 방송이었으면 아마 보셨을 텐데요. 지금 최진영 변호사님이 설명하시다가 안경다리가 부러졌어요. 이거는 산재 아닌가 싶은데. 이 날씨가 더워서 이 안경다리도 이렇게 맛이 가나 봅니다. 예. 어쨌든 지금 보면 오늘 뭐 생생 퀴즈의 이 문제와도 연관이 있는데 지금 가장 어려우신 분들은 사실 이 현장에서 이제 작업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뭐 택배를 배달하시는 분들, 건설 현장 노동자분들. 이분들의 경우에는 사실 몸으로 이 무더워야 싸워야지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니들 노동자의 경우에는 이 작업 중지권 요구가 이제 가능하다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이 작업 중지권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이제 현장 근로자 모두한테 다 적용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은 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아니면 실제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이후에 어떤 그 상황이 나아진 다음에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이른바 작업 중지권인데 현재의 법률상으로는 사용자에게 그와 같은 그 권한이 부여가 돼 있고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다음에 지체 없이 상급자에게 보고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행법을 좀 더 보완을 해서 근로자, 노동자들한테도 중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라는 그런 그 요청이 있는데 네네. 실제로 최근에 있는 질병관리본부에 최근에 집계한 그 결과에 따르면은 온열 질환자 올해만 해도 한 2천여 명이 넘는데 그중에 실외 작업장에서 입은 피해자가 한 610여 명, 한 10건 중에 한 3건 정도는 이 온열 질환자가 그 실외 작업자한테 되는 것이고 네. 열사병으로 숨진 27명 가운데도 실내 작업자가 5명 가까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근로자에게 이와 같은 그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노동조합이 있다면 근로자들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겠지만 이게 그렇지 못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아무리 뭐 무덥다 하더라도 폭염이 쏟아진다 하더라도 작업 명령이 개시가 되면 이제 뭐 기한 내에 공사를 끝내야 되는 이 절박함 때문에 네. 강제적으로 근로자들한테 작업 중지권을 부여하라라고 법적으로 지금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노조가 있는 데는 그나마 그 대형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사후적이라도 발동할 수가 있지만 실제로 노조 없는 대다수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한마디로 화중지병, 그림의 떡이다 이런 그 비판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 그 2013년 안전보건공단이 발표했던 작업중지권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은 이게 보면 노조 영향력이 큰 어떤 그 자동차, 철강 등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작업 중지권 같은 것들을 행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라고 하지만 네. 중소규모 이하의 특히 건설 현장 같은 곳에 있는 비정규 근로자 한마디로 일일 그 노동시장에 나와서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분들이 작업 중지권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는 사실상 사문화됐다. 법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행되지 않는다. 실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이제 딱딱딱딱 당신 하는데 알고 봤더니 그중에 작업 중지권 요청을 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결국 그 사람도 안 쓰게 되는 그런 맞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 부분을 보장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사용자들도 정말 현장보다도 사람이 먼저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식의 전환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또 하나 이제 화제가 됐던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 패스트푸드 배달원들이 있습니다. 이게 최근 들어서 이제 폭염수당이라고 해서 배달 건당 100원을 좀 요구하고 나선 거죠. 이게 어떤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요? 업체별로 좀 들쑥날쑥한 것 같아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1,000원도 아니고 10,000원도 아니고 네.
100원을 요청을 한다라는 점에서 참 가슴이 아팠는 부분이 없지 않은데요. 네네. 실제 그 대형 햄버거 업체에서 그 배달 노동자로 근무하는 그 박정훈 씨라는 사람이 이 매장을 돌면서 1일 시위를 하고 있는데 네네. 이 그 대형 매장 같은 경우에는 폭우나 폭설, 눈이 내리거나 비가 올 때 배당 수단을 1인 그 한 건당 100원을 추가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규정상 폭염인 경우에는 규정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폭우나 폭설 이외에 이것과 같은 35도가 넘는 폭염 경보 발령된 때 같은 경우에 다도 이 걸어가서 배달할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 100원 해달라라고 하는데 제가 이 방송하면서도 정말 제가 돈을 내서라도 해주고 싶다는 그런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정말 그 아래에 있는 그런 근로자들의 열악한 환경을 볼 수 있는데 최근에 그나마 집배원들 같은 경우에는 노사 협의를 통해서 이처럼 한낮 그 배달 시간을 같은 경우에 그 기존의 휴식 시간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그 대신에 아침에 조금 더 일찍 출근해서 근무하도록 해서 어떤 배달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그런 노사 간의 어떤 현명한 합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와 같은 그 우정본부를 넘어서 그 정말 그 여전히 이 법적인 그 규제 외에 있는 이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가 법률적으로 정말 최저 시급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항상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뭐 이런 그 배달 노동자의 그 권익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그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지금 이 배달 앱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뭐 음식을 배달하거나 치킨을 배달하거나 이럴 경우엔 별도의 이용료 2,000원 이상 그렇습니다. 비싸요. 맞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직접 배달하는 배달 당사자들에게 어떤 권익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이 요구하는 걸 좀 들여다보면 여름철에 하이 유니폼을 좀 지급해달라. 그리고 이제 폭염특보 시 폭염특보라는 건 이제 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웃돌 이틀 연속 웃돌 때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럴 때 배달을 좀 제한하게 해달라. 그리고 폭염수당 100원을 지급하고 또 여름용품 이 지급해달라. 이 정도라면 사실 이 배달업이라는 게 대부분 글로벌 대형 프랜차이즈 기업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대형 그 업체이기 때문에 이 정도라고 한다고 그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경영상 큰 문제가 없는 케이스가 적지 않은 거죠. 물론 최근에 있어서 이 폭염 문제가 연속으로 이제 문제가 되다 보니까 대응하지 못한 점도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들의 어떤 건강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그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유보된 금액 중에서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조금 더 이 곡간을 풀어서 정말 안에서 식사를 하러 오시는 분들에 대한 혜택도 중요합니다만 거기에 일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배려하고 있는 정책을 할 경우에 그 자체가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이제 화재의 판결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것도 다소 의외였는데요. 폭염 속에서 진행된 수영대회에 참가했다가 사망사고가 났는데 법원이 수영연맹도 책임이 있다라는 판결이 나왔다고요? 네, 한마디로 행사 주최 측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판결인 것 같습니다. 실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2년 전이죠. 2016년 8월 20일 날 세종시에서 있는 가운데 호수공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서 제1회 세종시 수영연맹 회장배 전국 수영대회가 있었었는데요. 네. 시민이 한 132명이 했는데 그중에서 이게 한 30대 그 남성들이 출발하는 거기에서 사단이 벌어졌습니다. 출발한 지 10분쯤 지나서 한 그 남성이 물에서 이제 둥둥 뜨는 일이 벌어졌었는데 네. 알고 봤더니 이분이 충청도 공무원으로 일하는 39세 한모 씨였던 것입니다. 긴급 구조를 했지만 병원에 도착한 이후에 심폐소생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했던 사건인데요. 네네. 이 부분에 있어서 법원 같은 경우에는 기온이 굉장히 높아서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행사 기간을 단축하거나 아니면은 적절한 어떤 그 보온복 착용 같은 것들을 제지하는 등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라고 해서 전체적인 손해배상 중에
한 30%가량을 수영 경기 감행한 수영연맹이 책임져야 한다라는 판결을 해서 결국 이와 같은 그 폭염에 있어서의 어떤 그 수영대회 강행 같은 것에 대해서 좀 그 경종을 울린 그런 판결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하절기가 아니라 이제 동절기의 경우에 부산이나 제주도에서는 뭐 백곰수영 그렇습니다. 백곰수영이라고 해서 이런 행사를 거의 이벤트식으로 매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경우에는 굉장히 혹한 속에서 극한의 체험을 하는데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폭염이 호수의 수온을 얼마나 이제 영향을 미쳤고 그 사람이 또 지병과 관련해서는 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행사를 주최한 주최 측도 책임이 있다라는 판결이어서 굉장히 좀 특이하네요. 사실 그렇게 저희 법조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특이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행사를 주관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중지를 할지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네. 그와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그 북극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와 같은 참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서명 서약서를 받을 겁니다. 예. 결과에 대해서 맞습니다. 책임지지 않는다. 예. 물론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지나친 어떤 혹한이나 혹서기 같은 경우에 행사를 강행하는 그를 통해서 얻는 이익이 사실 적지 않지 않습니까? 주최 측. 그러니까 이익을 얻는다고 하면은 그와 같은 사고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문제는 여기에서 결과에 책임지는 것은 저는 뭐 당연한데 그 퍼센테이지가 얼마인가 했을 때에 혹서기에 거기에 본인이 스스로 나는 안 한다라고 하지 않고 실제 참석했는 그러한 과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에 이 주최 측에 대해서는 책임을 30% 정도로 이 경감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그 참석했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호를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과실 비율을 뭐 6대4 내지 5대5까지도 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책임을 한 30%로 줄여는 이 부분에 대해서 1심을 넘어서 항소심으로 갔을 때에 과연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로서 과실을 인정할지도 앞으로 조금 더 관심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 최종 판결도 함께 소개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가장 오래된 이 비정규직 문제죠. 이 현대기아차의 불법 파견 문제가 14년 만에 출구를 찾게 됐다 이런 소식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른바 비정규직, 불법 파견, 사내 하청 이런 문제가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하청 사내 비정규직 문제 중에 가장 문제되는 게 사내 하청이었었는데 실제 최근에 있었어의 그 고용노동부 장관 직속 자문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같은 경우에 노동부 장관한테 이 부분을 좀 권고를 했는 겁니다. 현대기아차한테 직접 했는 것이 아니고 노동부 장관한테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명령해 달라는 것을 권고했다라고 했고 실제 노동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개혁위 공고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라는 입장을 제출을 했습니다. 실제로 2007년부터 법원에 불법 파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아직까지 불법 파견이라는 확정 판결이 없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 문제가 미적해서 10년 넘게 이끌어져 왔는데 이번 정부가 바뀐 이후에 지금 14년 만에 이 고용노동부에서 개혁위의 공고를 이행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 보여서 14년 만에 탈출구를 찾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어떤 관심이 집중되는데 최종적으로 이와 같은 이 개혁위의 공고를 현대기아차에서 직접 수용할지 여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지금 최고 어려우신 분들, 내년에 더 어려울 거로 예상되는 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이 관련한 판결도 한번 짚어보죠. 월 300만 원의 최저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이제 가맹본부의 말을 듣고 가게를 차렸는데 오히려 손해를 봤어요. 이 경우 이제 본부와 대표가 손해배상을 물어야 한다라는 이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아마 작년까지만 해도 길거리에 카스테라 아주 굉장히 많이 봤었을 텐데 맞습니다. 한 방송에서 건강에 별로 안 좋은 물질이 들어있다 이렇게 하면서 급격하게 이와 같은 인기가 냉각됐는데 그 과정에서 사단이 벌어졌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2월 달에 이와 같이 굉장히 잘 팔리니까 최소 순이익을 300만 원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허위 과장 광고를 믿고 가맹업에 가입을 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단이 나면서 실제로 이익이
쪼그라들면서 3개월 만에 폐업을 했던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개업하는 과정에서 한 4,600만 원 정도 그 손해를 봤다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를 했었었는데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했느냐. 관련해서 70%에 해당하는 2,500만 원을 배상을 해주라라는 판결이 해서 이 가맹업자들을 좀 보호하는 그런 판결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생활경제백서에서는 경제 관련 화제의 재판 두루 짚어주셨습니다. 최지영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생생 퀴즈 정답 1번이었죠. 지금 1번 작업중지권 여러분이 정답 주셨는데요. 뒷자리 3245번 쓰신 분, 이분 선물 드려야 합니다. 오빠 안녕이라고 했습니다. 오빠 안녕 정답 1번. 뒤에 그러셨어요. 저희 집안 식구 아니고요. 요세린 할머니가 드림이라고 써 있네요. 그리고 이분 이외에도 이 당첨되신 분들 저희 제작팀이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TN 생생경제는 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포스코와 함께하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